그중에서 첫 번째 장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다시 해볼까요? 장희영 교수님, 지금 첫 번째 장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이 그때 만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만납니다. 거기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현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 당시 송철호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변호사였어요. 출마 예정이었고요. 울산 지역의 시장에 출마하는 변호사가 울산 경찰청장을 저녁으로 만나서 본인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과연 이 대목, 공소장에 남아있는 이 대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그냥 송철호 개인의 얘기라고 저 얘기를 들었을 거란 생각은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송철호 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테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러이러한 비위 자료를 황운하에게 줘라라는 건 황운하에게 이걸 수사를 좀 황운하가 잘할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가 이미 공소장의 내용만 보자면 사실은 기가 찰 노릇인데, 물론 공소장 내용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 왜 청와대에서 왜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공개를 못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인생을 바꾸거나 그 지역민들의 모두의 인생이 달려있는 이런 시장의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집중적으로 황운하 그 청장이 수사를 일단 시켜놓고 또 그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경찰 출신 행정관들을 또 계속 내려보내가지고 보고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 수시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봤다고 했을 때 김기현 전 시장이 저걸 보면 또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 저는 같이 들고, 사실 저거는 다른 걸 떠나서 울산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거든요. 게다가 최고 권력자들이 그 시에서 혹은 한 정부에서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모의했다라는 것은 이게 현실이 안 됐더라도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추려들고 뭔가 해명 자료를 지금 준비한 다음에 공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개 금지 원칙을 갑자기 들어서 이러는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울산 시민이 아니라 국민들이 봐서도 지금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 자, 이 두 번째 장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부분인데,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청장에게 수사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한 데 이어서 지금 보시면요. 송철호 시장이 측근에게 황운하 좀 만나볼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측근이 송철호 시장에게 시장님 송병기가 모아놓은 뭐 자료 있다면서요. 그거 좀 줘 보이소 황운하에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변호사시잖아요. 당시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 경찰청장 만나서 상대방 라이벌에게 수사를 촉구했잖아요. 네네. 정익진 변호사님이 지금 서울 경찰청장 만나서 네. 평소에 본 좀 정 변호사에게 안 좋게 했던 분에게 좀 수사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죠. 왜냐하면 말해봤자 뭐 맥히지도 않을 테니까. 만나주지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저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송철호 시장 측이 임동호 씨 측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불출마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 어떤 대가냐? 차관 자리나 공기업 사장 자리 같은 것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갖다 더 붙이거든요. 뭘 붙이냐면은 송철호 시장이 친구 아니냐. 대통령이 친구 아니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매관 매직이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갖다가 하게 된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선거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는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50보 100보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공권력이 관여를 갖다가 한 거다. 예.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은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상현 총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도해드리는 이 내용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막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이라고 예. 저는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이제 겨우 지금 그 제도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의 기획 수사가 상당히 우려가 된 게 많았고, 그래서 팩트 체크에 있어서는,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편에 주로 서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좀 있죠.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건에 있어서 저 내용대로라면 공소장대로라면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수사의 결과예요. 저 주장대로라면 국기가 흔들 엄청난 사건이 되죠.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13명 그중에서도 황운하 청장은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경찰의 당시 수사는 왜 불가피했으면 왜 했다는 것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공소장을 딱 막아놓으니까 저는 그래서 주장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조치라는 것이 기존의 법치주의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문제도 있다라고도 하지만 바로 공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을 좀 해야 되거든요. 반론권이 지금 언론에 먼저 반론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제는 동아일보하고 싸게 됐단 말이죠. 예. 동아일보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공소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할 말을 충분히 해야 될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저는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이 역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50%는 이 검찰의 뭐 잘못된 기획이라보다도 어떤 기획적인 기획 없이는 이런 수사가 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서둘러서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 체크에서 상당히 저는 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정황이 맞아떨어질까에 대한 사실은 그 재판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언론의 환경상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프레임이 굳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소장을 딱 막고 나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황운하 청장을 비롯한 소위 고소를 당한 사람, 기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벙어리 멍가슴일 상황이 이제 많다. 예.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 보태고 싶습니다.